오늘 이 얘기를 한국식으로 제가 좀 치환해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마당 딸린 자가주택, 남편의 외벌이로 자식 2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이란 거예요. 저게 맞아. 짱구네 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짱구네 가족을 부러워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의 방송에서 지난 2019년에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로 보는 일본 경제의 변화. 2.19. 예, 4년 됐네요. 음. 예, 나름 조회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짱구는 못 말려가 이제 일본의 1990년대 배경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만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대상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요즘으로 보면 이제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는 식으로 좀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좀 돈 얘기, 경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4년 만에 들고 오는 거니까 그동안에 좀 일본 내에서도 저 짱구는 못 말리는 인식이 약간 바뀐 것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또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은 뭡니까? 부러워한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저 가상의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짱구네 가족을 부러워할까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전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짱구 애니메이션 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불량 애니메이션이죠. 뭔가 교육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막 뭔가 이야기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런 가족이 되고 싶다.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일본의 롤모델이 맞아. 된 게 이 짱구는 못 말려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이게 일본의 크레용 신짱,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뭐 편의점이라든지 슈퍼에 가면은 이 이제 짱구는 못 말려 관련된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정말 놀랬습니다. 한국 가서 뭐 많이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물론 이 짱구는 못 말려 인기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극장판 나와가지고 극장에 걸리면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보고 그런 이제 만화 영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이 이 쪼매난 짱구라든지 짱아를 좋아하냐가 아니라 이 짱구 아빠랑 짱구 엄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냐, 연민의 감정 플러스 자기를 좀 거기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일본의 이제 부모 세대들이. 특히 제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 시작했으니까 그 30대 분들이 그 아빠 엄마가 낸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짱구네만큼 살고 있나? 우리 가족은 짱구네 정도의 저런 화목한 느낌이 있잖아요. 나오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대비를 해요. 일본 내에서도 의뢰 이런 걸 많이 들고 오거든요. 한국어로 보죠. 지난 2019년도 기사인데 크레용 신짱, 이게 이제 짱구 노멀료의 이제 일본판 이름입니다. 동경하는 가족상. 일본에서 아라사라고 해가지고 30대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연령대로 가족 전체를 이렇게 동경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이건 이제 예전에도 박간의 방송 들고 왔었는데, 이상의 아빠 캐릭터 3관을 달성한 것은 그 인기 애니메이션의 아빠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 짱구 아빠가 일본 사람들이 선정하는 이상적인 아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당장에 어디 있냐, 2022년이네요. 육아 세대가 선택하는 좋아하는 아빠 랭킹 애니메이션 만화 부분 1위는 노아라 히로시. 이게 신영만입니다. 짱구 아빠. 일본의 애니메이션 왕국 아닙니까? 여러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봤을 때 짱구 아빠가 최고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 그러면은 짱구 엄마는 어떨까로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어버이의 날로 이제 퉁쳐서 하는데 일본은 아빠의 날, 엄마의 날이 있습니다. 따로따로요. 일본의 이제 2022년도 어머니날에 이제 앙케이트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 탑3에서도 이제 이 짱구 엄마가 잠깐 들어가거든요. 와. 짱구 엄마는 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동경하는 엄마 이렇게 이제 뽑아놨을까라고 했을 때, 일본이 오이식스라 해가지고 배달 식재로 보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엄마의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짱구 엄마의 이런 이제 일상적인 컷 있잖아요. 이걸 이제 상징인 컷으로 딱 이제 올려둔 거예요. 육아라든지 집안일 그 열심히 하니까 그 엄마 감사합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대상으로. 있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빠랑 애 자고 있는데 깨우고 아침 준비 다 하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애 유치원 보내기 전에 이빨까지 닦이고 얼굴 씻기고 옷 입히고, 짱구네 다다미 방에 찾았는데 거기서 이불도 다 엄마가 다 개고, 그 다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짱구 이제 유치원 딱 마중 나오면은 유치원까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유치원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에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가자 이래 엄마가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애 유치원까지 보내고. 이 시대에 진짜 이런 엄마들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짱구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엄마들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 엄마의 날에 이렇게 상징적인 캐릭터니까 모아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공 짱구.
이상적인 아들내미로 뽑히냐? 안 뽑힙니다. 이런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일본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봐요. 맨날 첫날 엉덩이 까고 다니고 바지 벗고 기본적으로는 착한데 순수 악이잖아요. 순수악. 맞아. 순수악. 그렇기 때문에 이 짱구를 기반으로 한 랭킹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대신 뭐 저런 엄마, 저런 아빠가 되고 싶다 라는 랭킹이 일본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둘 다 뭔가 인기가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이걸 뭐 부러워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러워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일본에 아까 말한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많은 거를 이 짱구네가 가지고 있고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나온 당시에는 그 보통 가족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당시에는 일본이 법을 붕괴되고 초창기였는데 그때 생활상 그때 이 정도는 다 하지. 야, 이것도 못해. 이런 생활상이었다면 지금은 30년 지나잖아요. 야, 이 대단하네.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것도 짱구네 집. 수도권에 이제 집 짓고 살고 있다. 어쨌든 일본에서도 지금 뭐 월세집, 저희도 월세집이거든요. 예. 월세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가주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주택 융자 대출이 나오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짱구 아빠가.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떨어진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예. 지금은 그것도 어찌 보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일본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를 잘 안 내줍니다. 지금 보기에는 평균 이상처럼 보이는 게 자가를 갖고 있는 짱구네 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게 2022년 10월 31일 기사네요. 짱구네 주택을 지금 세우면 얼마 할까? 도쿄 주변에 있는 사이타마현 가스카베라는 동네네요. 그렇죠. 이게 3LDK, 방 3개짜리 목조 주택이다. 그 다음에 역까지 도보 10분 정도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세우면은 5천만 엔 정도, 우리한테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본인이 뭐 직장 다니면서 있잖아요. 은행에 35년짜리 주택론을 해가지고 매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짱구네 집 자체는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평타 이상은 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짝까지 있잖아요. 차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이거죠.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바카니 방송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간다, 해외여행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뭐 하와이라든지 괌에 가면은 일본어가 통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났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하와이 정도는 한번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지금 못 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서민에게도 하와이는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찍고 오는 코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당장에 N 저에다가 하와이 물가 비싸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물가 비싼 게 하와이잖아요. 어쨌든 짱구는 못 말려요. 보면은 짱구네가 하와이도 다니고 괌도 다니고 혼자 다닐 때 솔로일 때 여행 가면은 본인 1인 숙박비, 1인 교통비만 내면 되지만 바카이방 시청자분들 가족끼리 여행 가실 때 비행기를 타. 그러면 가족분 비행기 뭐 3, 4인용 나가잖아요. 숙박도 좀 큰 걸 잡아야 돼. 현지 교통비, 음식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입장권도. 그렇죠. 혼자 다닐 때랑 비교하면 곱하기 4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데 짱구는 뭐하려 보면은 짱구네는 맨날 첫날 가족이 붙어 다니네. 4명이서. 이야, 저러면 이걸 현실으로 봤을 때 돈도 많이 깨지는데 우리는 난 그건 못하는데. 예전에는 당연했던 거를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러워한다는 개념이 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정말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바카니 방송에서 가끔 들고 오는 주제이긴 하지만은 가족 자체가 뭔가 좀 있잖아. 좀 서먹서먹한다라든지 가족 간의 분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요즘 현대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상장에 아빠 퇴근했다 이러면 문 쾅 닫고 있잖아. 들어가서 안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짱구네 가족은 우짜든동 항상 화목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부유해 보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웃고 그 다음에 울 때는 같이 울고 가족이 한 뭔가 공동체라는 느낌을 많이 전달해주는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때 저런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예도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산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그려낼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결여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모범 사례를 그려둔 이 짱구 못말리의 그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본 사람들의 이제 이거 평균적인 가족의 이제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당연하게 봤던 짱구네 가족. 아니 뭐 저건 다 저 정도 하지. 라는 게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졌다. 라는 식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뭡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짱구 아빠의 이제 소득이죠, 소득. 이게 일본 내에서도 공식된 게 없어요, 사실은. 짱구 아빠가 돈을 얼마 번다라는 게. 예. 이게 옛날이랑 비교해서 제일 많이 이미지가 바뀐 부분이죠. 연수입 600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뭘 근거로 해서 나오냐면은 짱구 노말려에 나오는 이제 애니메이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짱구 엄마가 짱구 아빠 이번 달 월급 들어왔네? 은행 가서 돈을 뽑아야지라고 했을 때 이게 왼쪽에 있는 금액 3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짱구 아빠가 한 달 30만 원을 버는구나. 그러면은 짱구 아빠 월급이 대략 600만 원이 나오겠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하죠. 아니, 오상, 한 달에 30이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36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600이 돼요? 라고 하는데, 상여 월급 포함 600만 원. 이게 나올 거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딱 나오는 거야, 일본에서. 일본의 상여는 고정이기 때문에 월급이랑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로 번역. 예, 일본 후생 노동성에 나오는 일본의 평균 실질급여. 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일본이 많이 내려가서 조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2018년도 기준으로 433만 원이잖아요. 일본 평균이 433인데 짱구 아빠는 뭐 이미 600이잖아. 이거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네. 라는 식으로 이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짱구 아빠의 현재 이제 스펙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짱구 아빠의 명함이거든요. 후타바 상사입니다. 짱구 아빠 상사면입니다. 이거 자체도 부러워하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상사에서 일한다 하면 오 대단하다라는 나름 이제 이미지가 고소득이라는 이미지도 많이 있으면 상사면이라고. 네,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타바 상사 도쿄 본사 제1영업부예요. 본사. 그리고 제1 계장 노아라 히로시거든요. 계장입니다. 계장이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느낄 때는 그래도 과장 밑이니까 별로이지 않냐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도 예전에 이 짱구 아빠를 디스할 때 짱구 엄마도 얘기합니다. 짱구 아빠 출세 못하고 과장이 못 되는 만년 계장. 월급도 쥐콩만하게 받아오고 이게 뭡니까? 지금 시대가 됐어. 계장? 부럽다. 개꿀이네. 정말 개꿀이네. 뭐냐? 한국어로 번역. 2022년 6월 16일이네요. 20대의 77% 출세하고 싶지 않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한다. 한국어로 번역. 올해 2월 14일 기사네요. 출세를 목표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 관리직이 되고 싶지 않다가 70%를 초과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회사의 직책일람, 서열과 역할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립니다. 일본 회사.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쫙 나오는데 정사원 기준입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예, 담당 업무를 실시합니다. 특정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잘못 나오는데 주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대리라는 식으로 표현할 거야 아마. 예. 자, 그리고 그 주임 위에 누가 있냐? 예, 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매니저예요. 즉 뭐 관리 감독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 화이트 컬러도 회사에 소속된 노동조합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계장까지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회사에서도 노동자로 취급이 됩니다. 일반 직원. 과장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왜? 사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과장이란 거는 부하 직원이란 걸 정식적으로 명해줍니다. 네가 관리를 해야 돼. 네가 이 친구들의 인사고과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직책이 뭐 일본에서는 과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나오죠. 출세하고 싶지 않은 이유 뭡니까?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가 일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영만 씨는 일단 일본 사람들의 현재 평균 수입보다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뭐 계장이란 직책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출세 가도에서 너는 제외가 됐다. 하지만 뭐 종신고용이다. 가 딱 박혀 있는 거야. 맞아. 개꿀이네. 이야. 거기다가 또 플러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시간의 수당, 잔업수당을 지급해 줍니까? 라는 표입니다. 밑에 있는 이 그래프가 지급을 한다고, 그 다음 흰색이 지급을 아예 안 한단 말이거든요. 아까 사원 위에 있는 주임 있잖아요. 주임에게 잔업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94.6% 회사 지급을 합니다. 계장에게 잔업수당 지급합니까? 89%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장 클래스. 지급을 안 합니다. 88.5%입니다.
과장이 되면은 사측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되니까 아니 너는 우리 회사 친구인데 왜 너에게 굳이 잔업수당까지 다 챙겨야 돼? 너는 연봉제 들어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 스스로가 판단하는 노동을 하란 말이야. 우리 회사 사측이니까. 일반 직원분들보다는 보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해. 열심히 일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예, 그렇죠. 이 계장에서 과장으로 올라갈 때 월급이 낮아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연봉으로 치면은. 왜 낮아질까? 과장은 기본적으로 계장보다 기본급이 세요. 보너스도 많이 받아요. 대신 잔업수당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계장이 잔업을 미친 듯이 해요. 그러면은 잔업수당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1년 동안. 그거로 딱 해면은 1년 전체로 봤을 때 과장보다 계장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제가 그 예전에 다닌 회사는 그렇게 됐었어요. 계장은 뭐야? 밑에 있는 주임이라든지 일반 사원보다 기본급이 세잖아요. 연차도 올라가 있잖아요.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책 중에는 계장이 왕이에요. 맞아. 그 왕 중에 만년계장 짱구 아빠. 그러니까 짱구 아빠는 밤늦게 퇴근한다 하더라도 돈은 돈대로 다 받고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돈은 과장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과장이 아니니까 책임 있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개꿀이거든. 야, 그러니까 이상의 아빠 랭킹에서 이 짱구 아빠가 매년 1등을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구나. 짱구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의 30대, 40대들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고 온 이유가 이 짱구네 가족을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많이 떨어져서 말이에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짱구처럼은 크면 안 돼. 저런 말갈량이, 저런 부모님 말 안 듣는 아이가 되면 안 돼. 짱구 아빠처럼 발냄새가 나면서 맨날 첫날 승진도 못하고 술 취해서 집에 오고 샐러리맨으로서 좀 꿈도 희망도 없다. 그런 집이 되면 안 돼. 짱구 엄마처럼 남편에게 폭언을 일삼는 남편에게 이것밖에 월급을 못 받아와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되면 안 돼 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야, 세상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되게 싫었지만은 나이가 들고 30대 40대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될 수가 없었던 모습이 짱구 아빠 짱구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서 이상적인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오늘 이 얘기를 한국식으로 제가 좀 치환해서 말씀드리면은 서울은 아니지만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기에 마당 딸린 자가주택 자동차 한 대 개 한 마리 키우고 있고 거기다가 남편의 외벌이로 자식 2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이란 거예요. 저게 맞아. 짱구네 집입니다. 짱구 엄마는 가전주부잖아요. 그리고 전업주부. 그러니까 이걸 한국식으로 치환했을 때 이런 집이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샐러리맨일 때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신영만 씨가 부러워요. 짱구 아빠가 나의 롤모델이거든. 어떤 의미로는. 잔업수당 따박따박 하던 계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약간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예.